정부가 군산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GM이 군산 공장을 폐쇄하기로 하면서 1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실직 위기에 내몰린 데 따라서입니다. 예, 한국GM 오는 5월 말까지 군산 공장은 폐쇄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부평 공장, 창원 공장도 폐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죠. GM 본사 입장은 이겁니다. 한국 정부가 지원해달라. 안 그러면 철수하겠다. 심지어는 협상 시한까지 정했습니다. 이달 말까지로요. 관련된 노동자 수만 15만 7천 명입니다. 정부 여당의 고민이 당연히 깊은 가운데 어제 청와대가요. 군산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은 긴급 TF를 구성해서 한국 GM 임원들 만나고 노조도 만나고 어제 양측을 다 만났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해법을 구상하고 있을까요? 국회 환노위원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국 GM 대책 TF의 위원장 맡으셨어요. 홍영표 의원 연결해보죠.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사실은 홍 의원은 그 GM의 전신 대우자동차에서 노조에서 활동을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심경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참, 저도 2001년도에 구조 조정을 통해서 정리해고를 당한 사람인데 참 인연이 참 이렇게 안 좋은 일만 많이 생기네요. 아유, 네. 그러네요. 일단 정부가 어제 처음으로 대책을 하나 내놨습니다. 뭐냐면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겠다. 그리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도 지정하겠다.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우선 아시겠지만 군산 지역은 최근에 이제 GM이 폐쇄하겠다. 이전부터 한 3년 전부터 가동률 2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밖에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임직원들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 경제가 아주 나빠졌죠. 그래서 일단 고용 위기 지역은 만약에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행정, 재정, 금융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과거에도 대우조선이라든지 조선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발동이 됐었습니다. 쌍용자동차라든지. 일단 급한 불 끄는 정도 차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없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정부가 마지막까지 GM하고 협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군산 공장을 정말 최종적으로 폐쇄를 해야 된다면 정부가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장을 GM이 빨리 매각하게 만들어서 그 공장에다가 어떤 다른 신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지금 질문 드리려고 한 거를 홍영표 의원이 먼저 말씀하시네요. 뭐냐면 호주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GM이 호주 GM 만들어 놓고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호주 정부는 어떤 해법을 택했냐면요, 여러분. GM에다가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GM 떠나려면 떠나시오, 손 떼려면 떼시오, 철수하게 하고요. 새 진로를 모색하는 걸 도와줬습니다. 그 새 진로를 호주 정부는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 거를 택했어요. 전기차 공장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매각하는 방식. 이 호주식 해법을 우리 정부도 혹시 염두에 두고 있는가? 이 질문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저는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2001년도에 IMF 이후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그때 이제 회사의 임직원들 거의 절반 정도 회사를 떠날 때서 떠났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호주 같은 새로운 해법을 찾는 게 굉장히 한 4, 5년 걸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진로를 찾는 데만 4, 5년 걸려요? 그러니까 한국 GM이 이제 옛날에 대우자동차가 부도가 나고 GM이 인수할 때까지 한 3년 걸렸거든요. 그리고 3년 걸리고 또 인수해서 공장을 정상화시키는데 2006년도부터 이제 회사가 흑자로 전환했다니까 한 5, 6년을 아주 고통을 많이 받았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최종적인 대안으로서는 저희가 반드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철수하려면 철수해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협상에 임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정부로서는 정부로서는 저희가 법과 어떤 여러 원칙 이런 것에 따라서 공장을 다시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줘야 되지만 그 무리한 요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지금 호주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 잘못 드렸네요. 미국 GM 본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세제 혜택 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FDI라고요. 해외에서 직접 한국에 투자하는 투자금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GM이 요구하는 세제상의 혜택이라는 거는 그 FDI에 의한 그 제도가 되어 있는 것에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처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GM으로서는 지금 현재 있는 한 3조 2천억 되는 부채를 해소하고 신규로 들어올 때 그거에 대한 어떤 혜택을 달라 이렇게 아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약간 논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새롭게 뭐 2조가 되든 3조가 되든 새로운 투자가 해외에서 들어온다면 그런 그 법조항에 의해서 해줘야 된다는 뭐 그런 해석도 있고 그걸 신규로 볼 것인가 아니냐. 기존에 이제 있었던 회사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해줄 수 있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 홍영표 의원 보시기에도 그러면은 그 정도 혜택은 줄 수 있겠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사실 저희가 직접 고용만 뭐 16,000명이고 한 15만 명, 뭐 한국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GM 본사에도 많이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노조도 만나고 사측도 만나고 그 요구 조건들을 다 제가 들으신 걸로 압니다. 네네. 어떻게 양쪽의 얘기들 듣고 나선 어떠셨어요? 우선 저는 뭐 GM은 확실하게 사실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의문이었지 않습니까? 뭐 군산 공장만 철수하고 뭐 나머지도 사실 정말 불안하게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GM이 과거의 여러 문제들을 좀 해소하거나 개선하고 다시 새 출발해서 확실하게 좀 공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의지는 저는 확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거지만. 잠깐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철수하고 싶어서 특히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입니다만은 미국에다 공장을 새로 짓는다 그러잖아요. GM이. 거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도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어서 결국은 한국 GM은 철수하는 쪽으로 이미 방향 잡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홍 의원이 어제 사측을 만나봤을 때는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보셨어요? 네, 저는 뭐 어제뿐만 아니라 지금 몇 차례 제가 사실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제가 계속 확인했던 것은 정말 그 글로벌 GM 본사의 의중이 뭔지, 진심이 뭔지 이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아무튼 100만 대 지금 체제거든요. 100만 대에 맞춰서 인원과 조직,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한 50만 대로 줄이겠다. 군산 공장이 한 30만 대 정도 생산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줄여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그 캔사스에 무슨 GM이 새로 투자한다는데 GM은 아직도 뭐 미국이나 멕시코, 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뭐 매년 이렇게 그러니까 물량을 배정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GM이 지금 뭐 2월 말까지 좀 결론을 좀 완전히 내지는 않더라도 어떤 한국 정부로부터 좀 협상 시한을 정했죠. 2월 말로. 협상 시한이라기보다 진전된 어떤 어떤 한국 정부의 의사를 듣고 싶다. 이건 이제 빨리 물량을 여기도 배정을 해서 자기네들이 그런 걸 좀 공식화하고 싶다. 그러니까 2월 말까지는 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조금만 짧게 확정을 짓겠다 이런 이야기고 뭐 저는 뭐 그것을 협박이나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협상 시한은 그럼 그쪽에서 제시한 시한이란 건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거고 우리가 그것이 뭐 최후 통첩이다. 뭐 2월 말까지 안 하면 우리는 그냥 떠나겠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청취자들한테. 상당히 복잡한 문제여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럼 몇 가지만 좀 정리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이 GM이 본사 GM이 한국에서 철수하기 위한 지금 수순을 밟는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홍 의원님 파악하시기엔 그건 아닌 것 같다. 본심은.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어떻게든지 받아내려고 하는 게 본심인 것 같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고. 네. 예. 우리 측 입장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조건 지원은 없다. 그렇죠.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 뭔가 확실한 자구책을 내놔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쪽인 거고 가닥이. 안 되면 그게 안 되면 철수하려면 해라. 호주식 해법 우리는 가겠다라는 것까지 갖고 계시단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요. 일단 가장 지금 부실의 큰 문제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부채 3조 2천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GM이 책임을 져라. 이걸 책임지고 그다음에 새롭게 이 공장에 신차종을 생산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투자해라.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신규로 투자해라. 투자를 해서 일자리도 보존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 조건 하에서 한국은 투자를 검토해보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GM 본사와 한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이 구조를 개선해라. 알겠습니다. 그런 요구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인됐을 때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다.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라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홍영표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GM 대책 TF가 민주당 안에 꾸려졌습니다. 위원장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GM 임원들 만나고 노조도 만나고 어제 양측을 다 만났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해법을 구상하고 있을까요? 국회 환노위원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국 GM 대책 TF의 위원장 맡으셨어요. 홍영표 의원 연결해보죠.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사실은 홍 의원은 그 GM의 전신 대우자동차에서 노조에서 활동을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심경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참 저도 뭐 2001년도에 뭐 구조 조정을 통해서 정리해고를 당한 사람인데 참 인연이 참 이렇게 안 좋은 일만 많이 생기네요. 그러네요. 일단 정부가 어제 처음으로 대책을 하나 내놨습니다. 뭐냐면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겠다. 그리고 산업이 정부가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 GM이 군산 공장을 폐쇄하기로 하면서 1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실직 위기에 내몰린 데 따라서입니다. 한국 GM 오는 5월 말까지 군산 공장은 폐쇄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부평 공장, 창원 공장도 폐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죠. GM 본사 입장은 이겁니다. 한국 정부가 지원해달라. 안 그러면 철수하겠다. 심지어는 협상 시한까지 정했습니다. 이달 말까지로요. 관련된 노동자 수만 15만 7천 명입니다. 정부 여당의 고민이 당연히 깊은 가운데 어제 청와대가요.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은 긴급 TF를 구성해서 한국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뭐 사실은 이제 뭐 정부가 마지막까지 GM하고 협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군산 공장을 정말 최종적으로 폐쇄를 해야 된다면 정부가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장을 GM이 빨리 매각하게 만들어서 그 공장에다가 어떤 다른 신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지금 질문 드리려고 한 거를 홍영표 의원이 먼저 말씀하시네요. 뭐냐면 호주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GM이 호주 GM 만들어 놓고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호주 정부는 어떤 해법을 택했냐면요, 여러분. GM에다가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GM 떠나려면 떠나시오. 손 떼려면 떼시오. 철수하게 하고요. 새 진로를 모색하는 걸 도와줬습니다. 그 새 진로를 호주 정부는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 거를 택했어요. 전기차 네. 공장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매각하는 방식. 이 네. 호주식 해법을 우리 정부도 혹시 염두에 두고 있는가? 이 질문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저는 뭐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그 2001년도에 그 IMF 이후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예. 그때 이제 회사의 임직원들 거의 절반 정도 회사를 떠날 때서 떠났는데요. 예. 문제는 그렇게 호주 같은 새로운 해법을 찾는 게 예. 굉장히 한 4, 5년 걸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진로를 찾는 데만 네. 4, 5년 걸려요? 그러니까 한국 GM이 이제 그 옛날에 대우 자동차가 부도가 나고 예, 예. GM이 인수할 때까지 한 3년 걸렸거든요. 예. 그리고 3년 걸리고 또 인수해서 공장을 정상화시키는데 이게 대응 특별 지역으로도 지정하겠다.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우선 아시겠지만 군산 지역은 최근에 이제 GM이 폐쇄하겠다. 이전부터 한 3년 전부터 가동률 2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밖에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임직원들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 경제가 뭐 아주 나빠졌죠. 그래서 일단 뭐 고용 위기 지역은 만약에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예. 정부가 행정, 재정, 금융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과거에도 뭐 대우 조선이라든지 조선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발동이 됐었습니다. 뭐 쌍용 자동차라든지. 일단 급한 불 끄는 정도 차원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할 수는 할 수는 없고요. 없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